하늘에 10이 있는데 하늘에 10이 없네.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주인장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고덕강일 제1풍경채 돈 없는데 101제곱미터 청약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도대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라고 막막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시고 이 영상 시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 청약은 어떤 경향성을 띨 것이다. 그래서 84제곱미터로의 쏠림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01제곱미터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84제곱미터로 죄다 몰리는 거고요. 심지어 예년 같으면 60점대 중반 후반인 분들은 84에서 떨어질까봐 이 101제곱미터로 많이 넘어오셨는데 그분들까지도 이제 84제곱미터로 가게 되니까 지금 어부지리로 60점대 초반, 중반인 분들이 이쪽에 넣으시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링크를 하나 위쪽에 걸어 놓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60점대 초반, 중반인 분들, 그런 분들 가점제에 도전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첨제는 또 1주택자나 저가점자들, 그런 분들이 도전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되겠다 싶으시면 넣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컥 당첨이 되고 나서 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약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장은 효력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못 넣게 되거든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3월 3일, 3월 4일이니까 오늘 이 영상 들어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조금 챙겨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겁먹거나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사쇼 TV. 자, 그럼 분양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85제곱미터 8억 중반이라서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요. 주담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4는. 그리고 2월 19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전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101제곱미터인데 분양가가 10억으로 나왔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지금 확실히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갔죠.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불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담대인데요. 제 예측으로는 주담대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84제곱미터도 가까스로 주담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시세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근데 85제곱미터가 지금 주변에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101제곱미터는 당연히 15억을 넘죠. 그래서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세는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요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주택자인 분들도 이번에 청약을 101제곱미터에 넣으실 건데요. 자, 잘 들으세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서 새로 청약에 당첨된 곳에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617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매수하는 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다 받지는 못하지만 약간이나마 대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점을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약금 20% 그리고 중도금은 앞에 20%하고 40%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20% 이번에 이렇게 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저는 전세 작전 쓰시는 분들하고 전세 안 주고 나는 바로 입주하겠다. 이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또 전세 작전 중에는 중도금 이 20%가 연체가 가능한 경우와 연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또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공고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계약금 20% 2억이고요. 중도금
40% 4억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나머지 20%를 연체를 하는 작전. 요걸 제가 세워봤는데요. 요 연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 내고 버티는 거죠. 이자만 내시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 단계에서 전세를 넣어서 여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연체된 2억을 갚는 거죠. 그리고 잔금 20% 2억도 내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적어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계약금 2억과 중도금 4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6억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연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죠. 여기 계약금 2억에다가 중도금 60%가 다 있어야 되니까 6억. 그리고 잔금 단계에서는 전세를 넣어서 잔금 2억을 갚는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돈은 파란색으로 제가 처리한 부분 모두 8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1제곱미터 전세 넣어서 처리하실 분들은 적어도 내 돈으로는 6억 또는 8억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장 전세 주지 않고 입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잔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10억은 내 돈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전세 넣어서 등기 치려면 적어도 6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이 안 나오지만 신용대출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요런 분들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 맞벌이라면 대출 각각 차주 단위의 대출 1억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억 받으실 수 있고요. 외벌이는 1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최대 2억 받을 수 있다면 우린 6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4억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신용대출을 어느 시점에 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집사쇼만의 꿀팁 방출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신용대출 규제책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1월 30일부터 벌써 지났죠?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1억이 넘는 상태로 1년 안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1년 안에 우리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나중에 받은 대출 2주 내에 상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11월 30일 이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9천만 원을 대출을 냈다. 1억 이상을 내지 않았잖아요. 9천만 원만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당장은 1억을 내지 않았지만 토탈 지금 1억이 넘어갔죠. 그러면 뒤에 낸 9천만 원은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규제는요.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 고연봉자들은 1억을 초과해서 누적입니다. 1억을 초과해서 대출 시에 DSR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 학자금, 현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해서 40% 내에서만 대출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안 내줍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주 단위에 빌리는 사람 한 사람당 맥시멈 1억입니다. 맥시멈 1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미 다뤘습니다. 링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 신용대출을 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우리 입주가 언제예요? 2024년 1월입니다. 그럼 이 입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는 날짜입니다. 2024년 1월이.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거슬러서 1년 전 2023년 1월 그 전에 대출을 내야지 그 이후에 대출을 내시면 신용대출을 내서 1년 안에 주택을 매수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22년에 내셔야 됩니다. 2022년 2월, 2022년 8월. 그래서 여기까지 4차로 넘어가면 2023년 2월입니다. 그래서 2회차, 3회차, 맞벌이라면 2회차, 3회차에 그리고 외벌이라면 3회차에 이렇게 대출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집사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우세요. 몇 회차 내셔야 된다고요? 2회차, 3회차 이렇게 야무지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세 작전을 쓸 건데 전세가 충분히 잔금을 내고도 남아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신용대출 2억을 낸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또 전세금으로 받은 걸로 신용대출을
갚아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4억은 넘어가야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의 전세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40평대 전세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라시움이 12억 7천, 그리고 고덕 아이파크가 12억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리엠파크가 8억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르테온이 7억까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8억. 그래서 지금 7억, 8억, 12억 해서 저는 대충 여기가 신축이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10억을 받아서 잔금 2억을 내고 신용대출 최대 2억 받은 거 갚고 하면은 얼마가 남아요? 6억이라는 금액이 남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전세 전략이니까 내가 당장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필요 자금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전세를 10억을 다 주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반전세 4억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반전세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세 작전 쓰실 분들 적어도 6억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6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전세에 넣어서 등기 치시려면 적어도 6억 있어야 된다. 요 6억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내는 대출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내는 대출인데요. 요거는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이미 전세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는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최대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을 안고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다 하면 내 돈이 2억만 들어가 있고 전세 자금 대출로 3억을 낸 분들,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들어간 내 돈 범위 내에서, 즉 2억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2금융권 가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내 돈 범위 내에서 70%나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출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집사쇼 꿀팁 쏟아집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내고 나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자체가 제2금융권에서 내는 대출이라서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거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내시면 신용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먼저 내시고 나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내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 신용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괜찮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제2금융권이라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에서 10몇 %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점은 꼭 참고를 하시면서 미리미리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몸테크 전략입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세를 빼서 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서 내 돈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남겨야 되잖아요. 전세보증금의 100%가 다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몸테크 전략을 쓰시면 보증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는 보증금 5천만 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세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서 내 돈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월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이 줄어들고 또 뭐 직장이나 학교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집이 낡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월세 나가는 거하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자 나가는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면 월세 작전 쓰시는 거고 나는 그래도 아이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차라리 담보대출 이자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 두 개를 비교해서 저울질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느 시점에 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모아놓은 돈이 있고 또 신용대출도 낼 수 있고 하면 요거 계약금, 중도금 단계에서 충분히 모아놓은 돈과 신용대출 다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깔고 앉아있는 돈 외에는 더 이상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몸테크 전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전세 빼서 월세로 이사 가고 이 전세금을 충분히 중도금이나 잔금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넣어서 등기 치르면 적어도 6억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몸테크 전략인데 요거는 아까는 이제 전세였잖아요. 이번엔 집이 있다면 집을 매도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주택자들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려 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6.17 대책 이후부터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에 들어가는데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그건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했다 또는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됐다 하면 그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로 또 전입일로부터 6개월 내로 반드시 팔고 입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 경우와 다르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한 푼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새로운 주택에 전세 안고 갭 투자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제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돈 한 푼도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는 규제대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돈은 돈대로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마련할 수 있을까? 제가 사방팔방으로 다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40% 범위 내에서 1년에 1억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5, 4, 20해서 2억에 대해서 1년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1억씩이니까 이번 해에 한번 받고 다음 해에 또 한번 받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내서는요.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럼 청약에 당첨돼서 여기에 못 쓰겠네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당 계약을 하고 계약하시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목록을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 40% 범위가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보유 목록에 기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자라서 지금 30% 범위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한 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2금융권에서 전화로 상담받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게 보유 목록에 기재를 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쓰인 곳은 주택을 매수하는 곳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가 제2금융권에 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1년에 1억씩 해서 2억, 3억씩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직접 가서 알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6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께 차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요거 룰은 지키셔야 됩니다. 차용증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부모님께 돈을 빌린 거 이자 내셔야 됩니다. 월 4.6%의 이자를 드려야 됩니다. 요것도 확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당첨되면 증여 받아서 자금 마련하실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참고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10년 안에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셔야 돼요. 대부분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연봉이 조금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요.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잔금을 내는 전 기간 동안에 2년 반이 걸리거든요. 2년 반 동안에 긴축 재정을 해서 최대한 모아서 부족한 금액은 조달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첨되고 나면 6억은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6억은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금까지만 넘어가면 잔금 단계에서 전세를 넣어서 모두 다 갚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세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혹시라도 당첨되시면 전세 작전이 있으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 자본이 많지 않은 이상은요 전세 작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시잖아요.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는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 전세가 왜 맞는 키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넣어서 등기 치려면 적어도 대출 포함 6억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신용대출을 2억을 조달할 수 있는 분은 적어도 4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를 얼마에 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빚낸 부분은 전세금을 받아서 다 갚아야 되잖아요. 자, 빚 어디 냈는지 보겠습니다. 신용대출 2억 원 계약금 단계에서 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도금 40%는 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적어도 이 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 20% 이거는 연체 작전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전세금 받으면 이것도 갚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 20% 2억이죠. 이것도 전세금 들어오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옵션, 그리고 전세를 놓을 때 복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비까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적어도 전세가 6억 5천은 돼야 합니다. 따라서 6억 5천 이상은 돼야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의 전세 시세가 아까 10억이었죠. 그러면 등기 친 상태, 당시에 내 재정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내 돈이 4억이 들어간 상황이고 전세는 6억 5천만 있으면 이제 빚 하나도 없이 내 명의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요? 거주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주 비용만큼 전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6억 5천에다가 월세 얼마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 비용으로 쓸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억 5천 더하기 1억, 2억, 3억 이렇게 해서 전세 10억 범위 내에서는요. 반전세를 하던지 해서 이 돈을 더 대출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4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를 풀로 땡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내 명의로 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과 8년 뒤에 입주를 원하는 시점부터 발생이 됩니다. 전세금을 내줘야 내가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전세 아까 얼마 줬어요? 6억 5천 또는 내가 거주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10억 가깝게 전세를 줬다는 얘기죠. 이 돈을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입주를 하는 거죠. 전세 들어오신 분이 전세금 안 내주는데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때 고액 연봉자라면 수년간 모아서 이 돈 만들어서 내주고 내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변형 형태인데요. 1주택자가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내는 겁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해서. 그런데 이 집이 매매가가 15억을 넘어가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변형된 형태인 전세퇴거자금도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죠. 결국은 4년, 8년 동안 전세를 내보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는 맞는 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죠.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한 6억 정도까지만 있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전세 넣으면 되니까. 근데 입주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정말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4억이나 6억 정도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과연 전세 작전 후에 입주를 원하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제 이게 정말 실질적인 답이 되겠죠. 자, 그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억에서 10억보다 사실 더 필요합니다. 10억보다 세금, 옵션 비용, 복비용까지 다 필요하죠. 10억 이상 그 금액에서 전세를 주는 4년 또는 2번 돌리는 8년간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하시면 그 돈을 빼보세요. 나온 금액 있죠? 이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나중에 이 돈 모아서 내보내고 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억이죠. 2억 정도 모을 수 있다. 4년간, 8년간. 그러면 10억에서 빼면 내 돈 적어도 8억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 2억짜리 반전세 줬다가 나중에 내보낼 때 2억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내보낼 때 내가 신용대출을 한 1, 2억 정도 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빼면 되겠죠? 한 6, 7억 정도 있으면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주를 안 하고 팔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8년이 끝나고 나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양도세 설명으로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못할 거면 여기 안 하고 다른 곳에 청약통장을 써서 입주 가능한 곳에 써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게 훨씬 낫죠. 아니, 내 집 마련이 목적인데 좋은 집 놔두고 평생 남의 집살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곳에 청약을 하는 게 낫지 전세 들어온 세입자만 좋은 일 하고 세금만 잔뜩 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약통장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세 안 주고 내가 내 돈으로 입주하겠다 하시는 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주를 원한다면 주담대가 안 나온다고 우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금 2억, 중도금 6억, 잔금 2억 해서 10억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신용대출 1, 2억 정도를 내실 수 있다면 여기서 빼보시면 되겠죠. 한 8억에서 9억 정도 플러스 우리 옵션 비용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대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원하지만 주담대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보시겠습니다. 자, 연체 가능한 경우와 중도금 연체 불가능한 경우 보겠습니다. 일단 연체가 가능하다면 계약금 2억, 중도금 4억, 그리고 중도금 2억은 연체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잔금은 주담대로 낼 건데요. 잔금 대출 시 입주 시에 15억 미만이라면 주담대가 맥스 4억 8천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4억 8천을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 2억 내고 잔금 2억 내고 나면 돈이 남죠. 세금 옵션 내고 주담대 이제 안고 입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계약금 2억 그리고 중도금 6억. 지금 중도금 단계에서 연체가 안 되니까 내 돈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맥스로 주택담보대출 4억 8천. 요거 내실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서 8억이 내 돈이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2억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억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억, 내 돈 8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그때는 주담대를 2억 정도만 내면 되니까 주담대가 풀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먼저 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치르고 주담대를 적게 받는다면 6억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과 옵션까지 따져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지금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에어컨 추가해서 총 1,7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 취득가액 10억에다가 옵션 한 2천만 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그러면 10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얼마 내셔야 되냐면 9억 원 초과하는 거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니까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취득세만 3,700만 원, 그리고 옵션 2천만 원에서 5,700만 원, 분양가 말고도 5,7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당첨이 돼서 전세 작전을 쓴 다음에 입주까지 원하시면 딱 요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억에다가 전세 4년, 8년 동안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서 빼면 요 남은 돈 있죠. 여기 나오는 돈 있죠. 이 돈만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께서 청약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첨되고 전세 작전 쓰다가 입주 안 하고 판다. 요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약 통장 쓰시면 안 돼요. 아깝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입주하실 분들은 주담대가 안 나오는 경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8, 9억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주담대가 나온다고 치면 6억 정도, 신용대출 포함해서 6억 정도 자기 자본이 있으면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 주변에서도 그냥 내가 집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넓은 데로 상급지로 갈아타볼까 이런 마음으로 청약에 넣으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평형대도 40평대다 보니까 지금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설명 들어보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금 마련이 충분히 확실히 되는 분들만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금 마련 플랜이 완전히 다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신용대출을 끼고 자금 마련을 하실 분들은요, 반드시 기존의 여러 가지 대출 때문에 대출이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은행 가셔서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소득자는 원천 징수 영수증,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요거 서류 떼서 창구 방문해서 얼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생활안정자금, 요거 제2금융권에 가서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청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들 집사쇼TV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이 됐죠?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